지난달 29일이었죠.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의 참관이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 포렌식 해놓으니까 며칠 있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라는 모양 갖춰서 들어가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이 돼 있는, 이게 선거 개입이고 아니고 뭡니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언젠가, 그것이 언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다 복귀가 될 겁니다.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전 자료 공유한 적 없고 공작한 적도 없고 선거 개입할 의사와 의지도 없습니다. 그거는 공용폰입니다. 누구 사유폰이 아니고요. 네. 또 뭐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아시듯이 무슨 언론에 대한 뭐다 지금 억지 논리죠, 억지 논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했다. 이게 지금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출입기자단이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대변인은 주로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통화한 내용,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모든 사소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포렌식을 하면 이 검찰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사실, 예, 상의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절차 자체도 뭔가 편법, 그러니까 아까 박범계 장관은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편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용폰이지만 사용한 사람은 개인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참관 없이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충돌까지 아까 벌어졌다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 지금 뭐 휴대전화 관련해서 이거 그 사전에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승인하신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원래 처음 승인하는 게 아니라 감찰 부분은 시작하는 거 하고 마저 끝날 때만 갖는 거니까 네. 보고만 좀 받은 게 다다. 아하. 그러면 이 어찌 보면 그 대변인에게 이 공용폰을 임의 제출하는 사실상 압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포렌식을 하고 결국 공수처가 이후에 압수해서 가져간, 네. 거기에 결정 역할을 했던 게 결국은 한동수 감찰부장이니까 네. 그럼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자들이 다시 요구를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도 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기다 오히려 이제 김호수 총장이 아니 내가 지금 기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접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해서 겁박하는 거 계속 내가 하는 거 방해할 것이냐 하면서 출입기자단 10명과 김호수 총장이 대치하는 거로 초유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몸싸움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데, 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떤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상세하게 대변인과 사실은 상의하고 묻고 답변을 듣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자유 침해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저도 기자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언론 입장에서는,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를 해서 뭔가를 기사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에서 이러한 일들을 취재한다.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누구와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진다고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게 김호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이 불법은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자인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사과 입장문을 냈어요. 뭐 김호수 총장은 오히려 지금 기자들한테 내가 겁박을 받은 거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뭐 감찰부장이 직접 사과문을 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좀 적절하게 빠른 시기에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간의 어떤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김호수 총장과 이런 불편한 것까지도 이제 사과를 좀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간 아마 그 기자들한테 충분히 좀 취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자단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빨리 좀 설명을 해라. 직접 뭐 구두 답변이라도 듣도록 해달라는 뭔가 그 검찰 측과 기자단 사이에 상당히 좀 이런 그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가지 계속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제기하는 뭔가 언론 검열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 압수수색 아니죠. 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관도 없었다는데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아니다. 양해를 구해서 전문 수사관의 입회하에서 포렌식을 했고 아무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또 어제 해명 중에 하나가 그럼 이거를 뭔가 사전에 공수처와 협의하지 않았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보면 뭐 기자들이 좀 그렇게 기자들도 좀 감정이 격해져 있던 것 같고요. 총장도 어제 뭐 굳이 뭔가 막아선다고 해서 그를 공무집행 방해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좀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을 해서 일단락을 이렇게 진단했지만 앞으로 이 어떤 의혹 그 사건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한테 좀 더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도 되는 문제였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좀 예민해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